네, 안녕하세요. 이노션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세희입니다. 제가 사실 저희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의 이 광고는 저출산을 목적으로 하고 절대 만들지 않았고요. 어쩌다 보니 이제 광고를 보시는 소비자분들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광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섰게 됐고, 제가 광고주분께 이제 여담으로 이곳에 이제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두 가지 반응이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고 굉장히 황당해하셨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광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 광고쟁이다 보니까 어떻게 스위첸이 집의 가치 또 가족의 가치를 계속 말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광고를 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광고가 플레이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보시고 이 광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치킨? 골뱅이지. 치킨이지. 골뱅이 소면. 행복해요. 죽을 만큼. 아이 낳으면 어른 된다고 누가 그래요? 여보! 여보! 나 이거 좀 도와줘봐. 그걸 자기가 왜 먹어? 아빠 신나. 신나지 아주.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저도 아빠가 처음인데요. 그럼 난 두 번째냐? 자기야, 이거 사왔어. 기저귀 그거 아니야. 몇 번을 얘기해. 아니야. 갖고 올게. 오늘 재훈이 오빠가 보기로 했잖아. 나 회사에서 야근했어. 진짜 정말. 나 칼 타고 와가지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 했어. 자기야, 애기 나 미안해. 혼자 잠깐만. 한단 말이야. 괜찮아. 뭐 어때? 애기인데. 아픈 말해? 시원해. 근데 뭐 둘보단 셋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낳고 싶기도 하고. 사람 짚히게 조심해. 알겠어. 나 수색대 출신이야. 그게 뭔데? 의사라고 보면 돼. 이 새로운 문명의 침공은 가족이라는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다. KCC 건설 스위첸. 네. 저희는 이제 광고주의 숙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5년 전부터 스위첸 광고 담당 CD가 돼서 5년짜리 이번 것까지 5개의 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스위첸 광고를 맡게 된 이유는 저희 이노션이라는 회사에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한 25명 정도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여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이 약 3명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 3분 중에서도 기혼 여성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들 이제 고백을 하셨지만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는 딸아이가 2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결혼을 일찍 했고요. 그리고 저는 재작년에 육아가 끝났습니다. 둘 다 성인입니다. 둘 다 대학생이어서 저는 이제 육아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단 일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5년 전에 이 캠페인을 맡았을 때 이 광고주께서 이제 부탁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여자 기혼 여성 CD를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브랜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래서 저에게 이제 스위첸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찾아왔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아파트 브랜드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아파트 광고하시면 다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의시설도 럭셔리하고
겉모습도 스타일리시하고 학군도 좋고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뭐 이런 식의 물상적인 가치를 얘기를 해볼까라고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광고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뭐 남성 모델들, 저희 콘크리트가 이렇게 유토피아라는 저도 영화를 봤지만 이런 외관들, 겉모습들, 굉장히 프리미엄한 시설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아파트가 더 고급스럽고 더 편의시설도 좋고 더 스타일리시하고 학군도 더 좋고 이런 더더더의 물성적 가치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물성적 가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비본질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본질의 장에서 벗어나서 본질의 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아파트잖아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굉장히 겉모습이고 외관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큰 가치가 뭘까? 그래서 같이 광고주하고 합의해서 저희가 찾아간 가치가 본질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스위첸 광고의 모든 카피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안 들어간 적이 없고요. 저희는 저희 집이 스위첸 브랜드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어학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번은 뭐 다 아시는 거고 2번도 그렇고. 하지만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이제 3번의 가치입니다. 3번의 가치 보면 집이라는 명사는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이고 유의어에는 가정,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이다. 아파트는 사는 곳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이미지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전에 보셨던 굉장히 그 화려한 외관과 겉모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사는 곳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라는 곳 안에 있는 저런 단란한 어떤 식사하는 가족들의 모습들,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들, 아이와 엄마의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광고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의 주인공은 아파트지만 집의 주인공은 가족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집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 주인공이 가족이 되고 가족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가치는 그래서 곧 가족의 가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는 브랜드가 되자라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광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의 가치는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굉장히 시대마다 다르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은 이제 1인 가족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1인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아이가 아닌 예를 들면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반려견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가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족의 가치를 계속 우리 광고에 담아다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늘 스위첸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광고자하고 얘기하는 게 그 시대에 맞게 스위첸은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 광고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사실은 이번에 2023년에 광고 이전에 3년 전에 광고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즌2로 제작이 되었는데 3년 전에 이런 도표를 저희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혼율이 4년 차에 제일 높더라고요. 가족의 이혼율이.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혼하는 율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 부부가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처음 만들었던 그 광고가 그러니까 3년 전의 광고입니다. 그때 결혼 4년 차가 이혼율이 최고였고 그래서 이 광고를 저희가 시즌 1,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광고의 그 원작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한 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드라이기를 어딜 말리는 거야?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아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아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응.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뭐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몰라. 얘기해봐 왜? 질투하냐?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 꺼. 더. 버텨. 좀만 버텨. 에어컨 안 하네.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자기 못해. 하자 좀. 아이고 기가 막아줬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물어내.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KCC 건설 스위첸. 네, 원래 3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 광고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눈치채셨겠지만 그래서 이 여자 배우의 대사가 보면 결혼 4년 차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가 저희가 그걸 노렸거든요. 그러니까 4년 차 이혼율이 최고였고 그때 정말 헤어질까 말까 위기를 굉장히 부부들이 많이 경험을 하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광고가 이 광고였고요. 이때 이제 그때 지금 앞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혼이라는 걸 이제 요즘 뭐 결혼 지옥이라 그러고 막 부부 생활을 그렇게 명명을 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근데 광고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와중에 광고주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광고주 이제 저희 결정권자 분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지긋하신 회장님이신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 경륜이 있으셔서 그분이 사실은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 간다는 거는 금성에서 온 남자, 뭐 여성에서 뭐 화성에서 온 여자 이런 것처럼 정말 서로 다른 두 문명이 만나서 계속 충돌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끝없는 충돌을 계속 경험하면서 지어가는 게 가족이고 집이야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광고주 부분에 그런 해안이 너무 놀라워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목을 계속 이 광고로 이어갔고 이번에는 사실 신문명의 출현이라는 것도 저희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했어요. 문명의 충돌이 계속되는 와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건 뭐야? 이 아이라는 거는 아빠의 문명 그대로도 아니고 엄마의 문명 그대로도 아니고 정말 미지의 대륙에 또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는 거야. 이게 출현하는 거고 이거를 길러가는 게 육아고 그다음에 이거를 길러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가족의 가치다라는 걸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 그래서 문명의 충돌 또 문명의 충돌 시즌 2 신문명의 출현 이런 광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풍자와 해악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광고주하고 늘 실체 광고를 만들면서 이제 방향성을 두는 부분이 우리는 풍자가 아니야. 해악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풍자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더라고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끝나는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풍자라면 해악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 웃음으로 그것도 선의의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걸 해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광고를 만들 때 항상 이제 염두에 두는 엔딩 씬은 해악입니다. 풍자로 끝나선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앞에 굉장히 리얼리티 있게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충돌의 과정을 부부의 과정들을 사람들이 공감을 할 만큼 리얼리티를 담아서 제작을 하지만 마지막 엔딩 씬은 늘 훈훈하게. 근데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스위첸과 저희가 이제 스위첸 팀의 철학이거든요. 해악을 꼭 넣자.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계속 하다가도 어느 순간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 집이 단단해져 가는 그게 이제 저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3년 광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아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발톱을 같이 깎아주는 그 장면에서 하나의 이렇게 전우회가 되면서 전우가 되는 그런 해악을 넣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족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고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게 하자라는 게 이제 스위치엔 저희 스태프들과 광고주 팀의 이제 자그마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5년 전에 이제 스위젠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그 담당했던 광고들의 제목들인데 2019년에는 엄마의 빈방이라는 이제 광고를 만들었었고 여기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사춘기 소녀의 딸이 엄마와 겪는 가정 문을 팍 닫고 들어가서 문에서 나오지 않는 사실 이거는 이제 저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 이때 제 둘째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넣어서 만들었던 게 엄마의 빈방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문명의 충돌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부 생활을 그린 광고를 만들었었고 2021년에는 이제 등대 프로젝트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비원들의 삶을 이제 그렸던 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가족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아파트에 함께 사는 그 경비원이라는 분도 저희의 그냥 진짜 한 가족이고 그분도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의 가치도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또 이때 저희가 이 광고를 만들게 된 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좀 철학들을 전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비원분들이 이 자살하고 뭔가 그 안 좋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만들었었고 저희 광고주께서 이제 굉장히 큰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스위첸에 3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의 경비실들을 그냥 무상으로 다 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의 시설이 좋은 곳에서 경비 활동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이노션이 잘 패키징을 해서 해외 광고에 져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경비원. 했던 프로젝트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게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이것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그 소음, 그러니까 저희 이 층간 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접했던 제가 들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를 들면 위층에서 누군가 계속 아이가 뛰어요. 계속 뛰는데 그걸 계속 불만을 제기하던 사람들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위층의 아이를 만나고 너가 위에 사는 애였니?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아이가 위에서 뛰면 그게 밉지가 않대요. 그 소리가 밉지가 않고 이 아이가 정말 재밌게 뛰어노는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한 건 그런 가족과의 가치를 이어가는데 대한 이런 관계성을 이제 소재를 했었고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때도 놀이터 소음 때문에 아파트들의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를 다 키우지만 아이들은 정말 조용히 클 수 없잖아요. 이 카피를 이제 그대로 여기에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이 놀이터 광고를 집행을 하고 이것도 이제 작년에 뭐 감사하게 굉장히 많은 광고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저는 많은 상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이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그곳에서 매년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본 미디어들 중에 드라마들 중에 뭐 컨텐츠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써내봐 하는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광고가 뽑힌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린이들한테까지 가장 인기 있는 광고, 왜냐하면 그때는 애들은 다 드라마 뭐 어떤 무슨 영화 이런 걸 적어내는데 정말 이것도 의미가 있었던 캠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문명의 충돌 시즌 2까지 저희는 이제 가족의 가치를 계속 알리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동어 반복이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스위첸이 변함없이 전하고자 했던 단 하나는 그래서 집의 가치이고 가족의 가치입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다 해주셨지만 강제적인 이런 주입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냥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은 댓글들은 제가 직접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번에 2023년도 광고를 하고 나서 유튜브에 지금 3,500만 조회수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댓글이 1,700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광고에 댓글이 1,700개가 달리질 잘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몇 개만 이제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 행복을 잘 표현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출산 장려 광고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스위첸에 살고 싶다. 아파트도 정말 잘 지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를 소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뭔가를 잘 해내고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그냥 가치적인 얘기를 할 뿐인데도 사람들은 브랜드에 호감을 가지고 기업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 5년 차인데 아기 소식이 없는데 저도 빨리 아기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았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전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이 저출산 그 위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산을 좀 장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겁니다. 기업이 먼저 소비자들을 사랑해주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선에서 기업과 기업의 숙제들을 풀어가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기업들하고 만난 이제 광고주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먼저 사랑을 해주세요.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기업이 먼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소비자를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제가 가진 이제 소소한 광고 철학은 이거거든요. 기업이 소비자를 도우면 소비자가 기업을 도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 저출산 고령사위원회가 먼저 사람을 도와주고 먼저 다가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들도 인식의 변화라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금연 캠페인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금연 캠페인도 이번에 이제 노담산 PS라고 해서 이노션에서 같이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금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여담이지만 아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금연 캠페인은 광고계에서요. 한번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인바이팅을 받고 이제 경쟁 PT를 하는 입장 광고회사들이라니까 굉장히 큰 광고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내 유수의 광고 회사들이 다 달라붙고 굉장한 에이스 팀들이 붙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그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산이 많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예산과 이런 것도 저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담으로 신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광고를 정부기관에서 하면 사람들이 어쩌면 조금 더 반감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업하고 일을 하는 광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광고하는 사람들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분위기를 기업들한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기업을 통해서 이런 가족의 가치나 이 출산 장려에 대한 가치들을 좀 알리는 캠페인을 해봅시다라고 저희가 선제안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